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회계 순환 과정에 이게 사실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몰라도 해놓으면 여러분 회계 원리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사회과학은 여러분 왜 해야 되느냐, 왜 이 과정이 필요하냐, 이 개념이 필요하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계 순환 과정입니다. 어카운팅 사이클. 제가 거래라는 걸 이야기했죠. 거래가 뭐냐 이랬을 때 항상 뜻이 뭐냐, 그다음 왜 해야 되느냐, 왜 이중성 회계 특성입니다. 자, 거래가 일어나면 분계를 하고 반드시 정기를 하고 결산을 하면 보고서가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자산이 뭐냐? 모든 경제적 자원, 부채, 채권자 지분, 자본, 주주 지분, 수익, 기업의 생산물을 판매했을 때 받는 값, 비용,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 소비된 자산, 이렇게 되죠. 이걸 기업 실체 공균에 의해서 계정 계산했을 때 이게 크냐 이거에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게 크다면은 성과가 여기에 나타나죠. 순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수익이 크죠. 그래서 이거는 대변 잔액이죠. 계정 계산할 때. 큰 쪽의 잔액입니다. 큰 쪽이. 이게 차변, 이건 대변이거든요. 자, 기업 실제 관점에서 생각하면 기업이 돈 들어온 거하고 그것이 어디에 투자되어 있느냐, 경영되어 있느냐, 이거 일치한다 했습니다. 일치. 기업 실체 관점에서. 이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 거냐? 거래를 가지고 만듭니다. 거래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경영활동 중에서 보고서에 영향을 주는 경제활동만 모은 거니까. 거래가 아닌 것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거래가 뭐냐 이렇게 할 때는 기업의 보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 이게 정의입니다. 근데 거래 자체의 속성이, 모든 거래는 이중성을 갖습니다. 이중성. 이 이중성은 기업 실체 공균 때문에 생깁니다. 기업 실체 공균. 그럼 이 이중성은 뭐냐? 모든 거래, 혹은 하나의 거래는 반드시 거래가 생기면 그 거래 자체에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입니다. 차변이 1,000원 생기면 대변도 1,000원 생기고 같은 금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 실체 관점에서 거래가 생기면 반드시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이 발생합니다. 기업 실체는 실체이기 때문에 돈 들어오면 그 돈이 어디 가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기업 실체가 계정 계산하면 제가 기업에 돈이 뭔가 들어왔다, 그럼 그 돈이 어디 가 있느냐, 이것이 기업 실체 관점에서는 같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거래, 하나의 거래는 반드시 차변 대변에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 이중성 때문에 여러분 하나의 원리 내용이 생기는데, 요 계정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정 계산을 통해서 모든 계정 계산을 한다. 그러면 자산도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자본도 계정 계산을 통해고, 부채도 종류, 비용도 계정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스템이 1차원이 아니고 2차원에서 3차원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3차원에서. 자, 자산은 여러분 보세요. 계정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고서에, 재무상태표에 보고서에 어디에 보고해야 됩니까? 차변에 보고해야 돼요. 이용자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12월 31일에 재무상태를 보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산은 차변에 보고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놨잖아요. 이 형식으로. 물론 반대 바꾸면 이것도 바꾸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한다는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정 계산할 때 자산은 차면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 보고서에. 그러면은 기업 실제 공전에서 계정 계산할 때 계정 계산이 기업에 들어와야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은 반드시 증가 쪽에 잔액이 나와야 합니다. 어디? 차변에 잔액이 나오면 차변에 보고해야 되니까 차변에 증가를 보내야 됩니다. 부채 자본은 어디에 보고해야 됩니까? 대변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대변에 증가를 해야 됩니다. 자, 자산 중에서 예를 들면 현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현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뭐가 있느냐? 현금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여러분 비품도 있습니다. 사무실에 컴퓨터를 샀다, 탁자를 샀다, 이게 전부 비품이랍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팔 물건을 만들었다, 상품을 샀다, 이러면은 전부 자산입니다. 이런 게 자산. 이런 자산을 계정 계산할 때는 계정 계산한 장소 계정이라잖아요. 이게 현금을 계정 계산한 장소, 약식으로 T로 표시합니다. 차변, 대변인데 어디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자산은 차변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에 현금이 들어왔다면 여기에 보내야 됩니다. 현금을 썼다, 여기에 가야 됩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보고해야 되는데 현금 얼마 남았냐? 계정 계산하면 큰 걸로 평균을 시키고 3,000 여기에 계정 계산하면 1,500이죠. 이거 보고 12월 31일 현금 1,500 남았다. 여기에 보고합니다. 차변에. 왜? 이게 차변은 3,000원 들어왔는데 나간 게 1,500이니까 일치시키려면 대변에 보태주는 거죠. 부족한 걸 보태주는 거고 차변이 크기 때문에 대변에 보태준 거죠. 그러니까 차변 잔액이 차변에 보고하는 거죠. 기업 실제 공균에서는 기업 자체가 회계를 하는데 기업에 돈이 안 들어오면 쓸 수가 없다 그랬죠. 들어온 거는 다 쓸 수는 있습니다. 계정 계산한 잔액은 제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잖아요. 증가 쪽에 반드시 잔액이 남고 따라서 잔액은 차변에 보고 자산은. 만약 기업의 부채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부채는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증가는 대변에 보고합니다. 왜? 보고서가 대변에 보고하도록 부채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럼 부채 은행에서 1,000을 빌려왔다. 이러면 이렇게 대변에 보고합니다. 갚았다. 부채를 계정 계산할 때는 부채를 증가하면 이렇게 갚았다. 이러면 여기 합니다. 그럼 12월 30일 얼마 남았냐? 큰 걸로 평균해가 500 계정 계산한 잔액이죠. 어디 잔액입니까? 대변이 잔액입니다. 대변이 크기 때문에 대변에 보고하게 되죠.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변. 그러면은 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산. 수익은 이렇게 계산. 이런 계정 계산의 논리가 파생되어 있죠. 계정 계산은 이런 논리에서 기업에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일어나면 그거를 이런 과정을 거치면 자동으로 이 보고서가 만들어지거든요. 자동으로 계정 계산돼 가지고 보고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전개를 왜 하느냐,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논리가 여기에 다 숨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럼 내가 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돈을 하나도 없다. 기업이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럼 돈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돈을 쓰려면, 사용하면, 여러분 기업 돈 들었다. 안 그러면 나한테 돈이 있다. 그거 쓰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산을 사면 됩니다. 건물 사고, 자동차 사고, 뭘 사면 돈 쓰게 되죠. 부채를 갚으면 됩니다. 부채를 갚으면 돈 쓰는 게 됩니다. 자본을 내가 아버지한테 받는 거, 이걸 갚아도 돈 쓰는 거고, 손해보면 됩니다.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을 팔면 돼요. 자산을 팔면 돼요.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팔면 돈을 만듭니다. 이게 만드는 거죠. 돈 만드는 방법, 돈의 원천입니다.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갖고 있는 자산 없으면 팔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전에 자산을 사놨다면, 있다면, 그걸 팔면 돈 만들어집니다. 부채를 은행에서 빌려오면 돼요. 자본을 증가시킵니다. 추가 투자를 하면 돈을 만듭니다. 수익, 10,000원 주고 사고가 15,000원 팔았다. 500원 돈 만드는 거죠. 그죠? 이게 돈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돈 쓰는 방법. 내가 물건 사면 됩니다. 차를 사고 뭐 사고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을 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 쓰면 됩니다. 부채, 혹시 부채가 있어 갚으면 돈 쓰는 거고, 자본을 감소시켜도 돈 쓰는 거고, 손실이 10,000원 주고 사고 5,000원 팔았다. 그럼 5,000원 손해보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돈 만드는 방법, 돈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래, 이걸 잘 생각하면, 이게 재무상대표하고 손익계산서를 합한 거 아닙니까? 그죠? 손익계산서. 위에 이게 대차대표, 재무상대표고,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두 개 합한 거죠. 그래, 증가가 어느 쪽에 있는 겁니다. 증가가 어느 쪽에 있어요. 이 재무상대표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요거 계정계산한 거하고 똑같죠. 이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익의 결과치죠.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 수익이면 여기 와야 됩니다. 대비는 와야 되죠. 왜? 돈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수익보다도 비용이 크면 손익계산서 성과가 마이너스면 돈 잃어버리는 거죠. 돈 승계됩니다. 그럼 이래 안 하고 이래 해도 됩니다. 4번을 비용의 증가. 이거 대신에 4번 대신에 이렇게 요거 4번 대신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의 증가, 수익의 감소, 비용의 증가, 비용의 감소. 이래 해가지고, 이게 손익계산서잖아요. 요 결과치가, 이게 되든 수익이냐, 당기순이익이냐, 당기순손익이냐에 따라서 하는가. 이래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거래에 팔렸으다.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거래라는 거는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거래가 발생하면, 하나의 거래는 이렇게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죠. 잘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돈 하나도 없다. 출자를 했습니다. 1,000,000원어치 출자했다. 그러면 돈이 만들어졌잖아요. 기업 실제 관점에서 한다면 돈이 만들어지면 그 돈이 어디 가 있습니까? 그 현금으로 가 있다 하면 이기죠. 그러면은 계정계산하면 이거 1,000, 이거 1,000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실제 관점에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 거래에서 예를 들면 첫째 거래에서 출자했다. 1,000,000원어치 출자했다. 기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했다 하면 이런 거래 자체가 갖고 있는 이중성은 자본이 증가했다. 1,000만큼 증가했다 하고 돈을 사용한 기업 실적 관점에서 지금 현금 1,000원이 증가했다.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차변에는 현금 1,000, 대변에는 자본금 1,000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출자 거래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면 어떤 거래가 일어날까? 출자하죠. 그럼 사무실 얻어가지고 사무실은 예를 들면 연간 건물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임대하니까 임대했다. 그리고 그 사무실에 이제 비품 걸 사였다. 예를 들면은 200가치 사였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뭘 하느냐 하면 용역업을 한다. 청소 용역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 용역업. 그래서 사무실 하나 넣어가지고 광고를 좀 했습니다. 찌라시 뿌리고 뭐 광고도 막 하기 위해서
10만 원치 돈을 썼다. 그 다음에 광고 1회가 들어가지고, 광고, 용역 1회가 들어가지고 광고해 줬더니, 청소해 줬더니, 예를 들면은 수익이 발생했다. 수익을 매출이 나죠. 수익을 한 500 정도 발생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급여를 줘야 되고, 사무실에 임대료 주고, 뭐 이렇게 하겠죠. 이게 200, 300, 이게 100 이렇게 발생했다. 이게 뭐냐? 200 이렇게 발생했다. 이게 거래입니다.